안녕하세요. 수학의 모든 것의 강창원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경제 수학, 함수와 경제 현상 세 번째, 함수의 연산과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수의 연산이라 하면요, 두 함수가 주어졌을 때 두 함수를 더한 함수, 뺀 함수, 곱한 함수, 나눈 함수, 그리고 합성함수, 역함수에 대해서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함수가 적용된 경제 상황을 우리가 해석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표가 잘 드러나 있는 생각 열기입니다. 사가의 수요함수는 D1 함수는 18-2p, 배의 수요함수는 D2p 6-p라고 주어졌네요. 이랬을 때 수요함수의 정의역이 0부터 무한대까지 범위가 정의되도록 사가와 배 수요함수를 다시 정의하고, 이 경우 사가와 배의 수요량을 합한입니다. 합한 수요함수를 구하는 방법을 구해보자입니다. 수요함수는 이제 뭔지 배우셨죠? 일단 D1, 사과의 수요함수를 생각해 볼게요. 사과의 수요함수는 1차 함수네요. 1차 함수면서 부호가 최고차항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아래로 내려가는 직선이 만들어질 거고요. 이렇게 되겠네요. X축, Y축 주어져 있고,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냐면 18이 나오네요. 그죠? P가 0일 때 0입니다. 그 말은 가격이 0원일 때의 수요가 18이 되는 거예요. 이 P는 가격이니까 프라이스. 그리고 얼마를 집어넣어야 0이 나오냐면 9를 집어넣어야 0이 나올 것 같아요. 9를 집어넣어서 0 나오니까 여기 값입니다. 여기 9를 집어넣으면 수요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9보다 큰 수 집어넣으면 얘는 직선이니까 어떻게 그려지냐면 위에서 아래로 이런 직선이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0부터 무한대까지 수요함수를 다시 정의하랍니다. 왜 다시 정의하라 그런 걸까요? 앞선 강의에서도 나왔다시피 수요값이 음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음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함수가 수요함수가 될 수 있는 건 여기 부분에서만 수요함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요거보다 큰 이 범위는 음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요가 만약에 가격이 18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가격이 18원일 때는 얼마니? 라고 했을 때 수요는 0이 나와야겠지. 왜냐면 9원인 순간부터 우리는 안 사라고 결정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정의하면 그림이 이렇게, 여기 부분은 맞아요. 여기 부분은 맞는데 요건 그대로 그림이 그려지죠. 그런데 9보다 클 때는 누구로 정의해야 돼요? 0으로 정의해야겠죠. 그 이후부터는 수요가 0입니다 라고 이 함수를 다시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우함수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D1P는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 따라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0에서부터 P 값이 9까지요. 이 경우에는 요식을 그대로 따릅니다. 18-2p를 따라요 라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가격이 9보다 크거나 같을 때, 9보다 크거나 같을 땐 얼마예요? 0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의하면 저 사과의 수요함수를 다시 정의한 겁니다. 그리고 음수는요, 음수는 정의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상에서 0부터 정의하세요 라고 주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쓸 수 있는 건 요 9는요 여기 들어가도 되고 여기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등호는 여기 집어넣으셔도 0 나오고 여기 집어넣어도 0 나오니까 둘 중에 한 군데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사가의 수요함수고요. 두 번째 배의 수요함수를 나타낼게요. 배의 수요함수는 D2 이렇게 주어졌고요. 얘는 6-P라고 이렇게 함수가 주어졌네요. 그러면 X축, Y축 주어졌을 때 0을 집어넣으면 이 경우에는 6이 나옵니다. 여기요. 여기 6이 나오고요. 얼마를 집어넣어야 0 나오나요? 라고 봤더니 6을 집어넣어야 0이네요. 아마 그림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여기 값이 6입니다 라고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배 수요함수도 음수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 함수가 적용되는 건 여기 부분만 저 수요함수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요 이외 범위에서는 수요가 무조건 얼마가 나와야 돼요? 0이 나와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배 수요함수를 다시 정의하자. D2는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6-P, P가 어디와 어디 사이요? 0과 6 사이일 때는 저식을 따르고요. P 값이 만약에 6보다 크면 어떻게 되는 거죠? 0입니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수요함수를 정의했습니다. 이거는 전 시간에 배운 거고요. 오늘의 목표는 이건가 봐요. 사과와 배의 수요량을 합한 수요함수요. 그러니까 가격이 1원일 때 사과의 수요함수, 배의 수요함수를 각각 구할 수 있지만 1원일 때의 두 개의 수요를 합치면 얼마가 나올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값, 예를 들면 여기 4라고 할게요. 여기 4를 집어넣으면 4원일 때의 사과의 수요함수는 얼마가 나올 거냐면 10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여기 4를 집어넣으면 여기 값은 얼마냐면 4를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배의 수요함수는 2가 될 거예요. 그러면 4를 집어넣었을 때 사과와 배의 수요의 합은 얼마예요? 12가 나오겠죠. 그죠? 그거예요. 그러면 저 합한 수요함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두 함수를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고자 하는 건 함수가 주어졌을 때 두 함수를 더할 때 어떻게 하는 거니를 배우는 게 목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냥 제가 해드릴게요. 보십시다. 여기서 이 함수와 이 함수를 그냥 더해주시면 돼요. 왜냐면 여기서 나온 함수값과 여기서 나온 함수를 더하면 되니까. 그런데 범위를 잘 나눠주셔야 돼요. 여기 함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D1P와 D2P를 합친 함수를 정의를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 정의를 하면 자, 얘는 0부터 9까지는 이 함수지만 0부터 6까지는 이 함수예요. 그러면 6 이상부터는 얘가 0이니까 구간을 3개로 나누셔야 돼요. 0부터 P값이 6까지요. 여기는 등호를 여기를 뺄게요. 아예 일관성을 두기 위해서. 여기를 빼고요. 그 다음에 6에서부터 P값이 9까지요. 여기까지랑. 그 다음에 P값이 누구보다 클 때냐면 9보다 클 때요. 요경으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0과 6 사이일 때는 이 함수와 이 함수를 더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냐면 18-2p와 누구를 더하는 거냐면 요 값이요. 6-p를 더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4-3p입니다. 라고 요 구간에서는 배와 사과의 합한 수요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 4를 집어넣어 볼게요. 4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4, 3, 12. 24에서 12 빼면 12 나오죠. 실제로 10개, 2개 합쳐서 12. 똑같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자, 6과 9 범위에서는 6과 9에서는 얘를 선택하지만 6과 9에서는 얘는 0으로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18-2p에다가 더하기 0입니다. 요 값이 사과, 요 값이 배. 요 구간에서는 결국 이거의 수요만 나오는 거예요. 18-2p라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9보다 크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니까 가격이 9원 이상이면 그때부터는 수요가 합한 수요도 다 0으로 이렇게 만들어진다 라고 이렇게 찾아주시면 오늘의 개념을 이해하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두 함수가 있어요. 더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더해주시면 돼요. 자, 요거에 대한 설명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념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두 함수가 주어졌어요. fx가 2차 함수고요. gx가 1차 함수입니다. 이랬을 때 먼저 뭘 약속할 거냐면 합, 차, 곱, 몫의 함수를 정의하려고 합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더해주시면 돼요. f 더하기 g가
새로운 함수인 거예요. 이게 함수의 기호잖아요. 얘가 새로운 함수인데 요 값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각각을 더해 주시면 된다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9와 3x 플러스 5를 더한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4로 하면 두 함수를 합한 새로운 함수가 정의된다더라 인 겁니다. 두 번째 빼기입니다. 요 함수는 어떻게 정의하죠? 별거 없어요. 각각의 함수를 빼주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과정은 제가 생략할게요. 요 값에서 요 값 그냥 빼면 되잖아. x제곱 마이너스 3x 9에서 5를 빼니까 플러스 4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곱하겠습니다. 여기선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가 점이 이렇게 하나 찍힌 거예요. 점이 하나 이렇게 찍히면 뒤에 동글맹이가 약간 좀 큰 동글맹이가 나오면 합성함수고요. 여기 이렇게 점으로 곱으로 표현된 건 별거 없어요. 그냥 두 함수를 곱하면 됩니다 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x제곱 플러스 9와 3x 플러스 5를 그냥 이렇게 붙입시다. 전개하셔도 되고 요거 자체도 하나의 함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합한함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 이걸 몫의함수라고 하는데요. 나눈 거예요. 두 함수를 나눈 거다 라고 하는 건 기호를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죠? g분의 f라는 요 함수를 정의하자 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나눠주면 된다더라 인 거고, 이때는 주의하셔야 돼요. 분모가 0인 순간은 항상 수학에서 0으로 나누는 건 정의하지 않아요. 분모가 0인 건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gx가 0이 돼서는 안 돼 라고 이렇게 꼭 따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그냥 gx분의 fx니까 어떻게 될까요? 3x 플러스 5분의 x제곱 플러스 9라고 쓰시면 분수함수, 유리함수라고도 해요. 몫의함수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단, 이 경우는 뭐가 돼서는 안 되냐면 얘가 0이 돼서는 안 돼요. 얘가 0이 되는 순간은 얼마죠? 마이너스 3분의 5.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5는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대해서 정의한 겁니다. 괜찮을까요? 네, 개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념 이해되셨으면 뒤로 넘어가서 문제를 통해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9번입니다. px를 x년에, 중요하신 건 이제 단위를 잘 보셔야 돼요. x 집어넣는 건 연수입니다. 그러니까 1년, 2년, 3년을 요 함수에 대입을 하겠다는 거죠. 그랬을 때 전체 인구수가 나오는 식이 px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lx는 노동력이 있는 국민의 수를 lx라고 이렇게 함수를 잡겠대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2020년 전체 인구수가 알고 싶다. 그러면 P에다가 2020을 집어넣으라는 거야. 그러면 거기 인구수 5천만. 요렇게 나오는 함수가 PX라고 하는 거예요. 되셨죠? 그리고 만약에 2020년에 노동력이 있는 국민 수가 알고 싶다라고 하면 요 식에다가 대입하라는 거예요. L이라는 함수에 2020을 집어넣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에 1000만 요렇게 되는 거예요. 망할 망자인가요? 죄송합니다. 만이죠. 요렇게 1000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하셔야 되는 건 여기 집어넣는 건 뭐라고요? 연수. 아마 단위가 연수가 될 거고요. 여기 나온 건 5천만 년이 아닌 거죠. 그죠? 여기는 뭐로 나오는 거예요? 명으로 이렇게 단위가 바뀌어져서 나오는 함수인 거예요. 물론 그 함수식은 안 주어진 거고요. 그냥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관계식이다라고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랬을 때 취업률을 구하래요. 취업률 R을 X의 함수로 나타내라 라고 하는 거니까 RX라고 해서 요 식을 표현하실 수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되셨죠? 그러면 취업률은 어떻게 구할까요? 취업률
뭐 예를 들면 모 대학에서 2020년 졸업한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취업을 했더니 우리 대학교는 취업률이 97%입니다. 이렇게 광고하는 거 혹시 보셨나요? 우리 대학은 취업률이 100%예요. 막 이렇게 다 나오는데요. 그거 어떻게 구하는 거죠? 전체 졸업한 사람 중에 실제 취업한 사람이 몇 명인지 찾는 거죠. 그거 곱하기 100을 하면 취업률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쵸? 그러면 전체 국민에 대한 취업률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전체 국민의 취업률은 어떻게 구할까요? 전체 국민분의 취업할 수 있는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의 인구를 구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취업률은 제가 이 제목은 좀 다르네. 취업률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바꾸면 되겠다. 대학 졸업생 취업률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구하죠. 졸업생분의 이렇게 될 거예요. 졸업생 중 취업자 라고 하면 요거 자체가 취업률이에요. 이게 여기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퍼센트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수학이라고 부르지는 않고요. 수학 그냥 기호인데 수학 기호라고 안 하고 그냥 일상 용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것분의 이거한 비율 자체도 되지만 취업률을 퍼센트로 나타낼 때는 어떻게 구하냐면 곱하기 100을 해줘요. 그래서 수학식에서는 웬만하면 곱하기 100은 안 하고 그냥 비율만 이렇게 나타내요. 취업률이 0.6이다 라고 하면 1 중에 0.6이니까 60%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곱하기 100은 잘 안 붙여요. 대신에 우리가 말할 때 취업률이 0.6이다. 수학적으로는 0.6이 나왔지만 우리가 말을 할 때는 60%야 라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서 수학식을 세울 때는 보통 요거는 그냥 빼고 쓰긴 해요. 근데 만약에 취업률 식을 퍼센트까지 단위를 퍼센트다 라고 하면 그냥 요거까지 곱하기 100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취업률 이해됐습니다. 전체분에 해당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찾는 건 요거네요. 전체 취업률이네요. 전체 취업률. 문제상에서 노동률을 묻는 게 아니었군요. 취업률은 RX를 구합시다 라고 하면 뭐분의 뭘까요? 전체 인구수가 요거잖아요. 그죠? 얼마냐면 PX 분의 뭐라고 쓰면 되냐면 요거요. LX. 요렇게 써주면 지금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 전체 국민 중에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요렇게 식을 세워주시면 돼요. 요거 값 자체가 뭐가 되냐면 취업률이다 라고 요렇게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곱하기 100을 할 때는 퍼센트로 나타낼 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비율만 딱 나오는 거예요. 뭐 0.6 이런 식으로. 이해될까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0번입니다. 한 기업의 프린터 생산량 X에 따른 총 생산 비용은 이걸 생산 함수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fx는 15x 플러스 100이고 프린터 한 대의 판매 가격은 평균 생산 비용의 120%입니다 라고 주어졌어요. 120%. 요걸 비율로 따지면 몇 배인 거냐면 1.2배가 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만원에 120%는요 라고 하면 만원에 곱하기 1.2를 곱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곱하면 12,000원이라고 이렇게 쳐줘주는 거. 요거는 앞에 1단원, 큰 단원 1단원에서 우리가 비와 비율을 할 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 참고해서 꼭 아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랬을 때 일단 여기서 쓸게요. fx는 15x 플러스 100입니다 라고 주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 첫 번째 X대의 프린터를 생산할 때 한 대당, 여기 중요한 건 요건가 봐요. 한 대당 평균 생산 비용은 얼마일까요? 라고 이렇게 주어졌네요. 그러면 얘는 X대의 생산 비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묻는 건 이거죠. 한 대당 평균 생산 비용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x로 나눠주면 되죠. 뭐가 될까요? 그 fx를 x로 나눠주면 한 대당인 거예요. 쉽죠? 10대 만드는데 100만 원 들었어요. 10대 만들었는데 100만 원 들었습니다. 한 대당 얼마 들었죠? 10만 원이요. 이렇게 찾는 거잖아요. 나누기 그 개수만큼 나눠주면 되니까 한 대당 평균 생산 비용은 x분의 fx고요. 그럼 x분의 15x 플러스 100입니다. 나누면 15 플러스 x분의 100이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한 대당 평균 생산 비용이 되는 겁니다. 대신에 옆에다가 요거는 써주시면 좋겠다. 그죠? x는 0이 아닙니다. 써도 되고 안 써도 괜찮아요. 안 써도 기본적으로 분모에 x를 넣었다라는 건 우리가 암묵적으로 x는 0이 아니야 라고 약속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되셨죠? 네. 이게 1번 문제 답이었습니다. 2번입니다. 만약 1000대를 생산하였다면 판매 가격은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2번은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건 판매 가격이라고 하는 건 한 대당이에요. 한 대당. 요 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1000대를 생산해서 1000대를 똑같은 사람한테 파는 게 아니라 제가 에어컨 1000대를 만들어서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팔 때 한 대당 판매 가격을 얼마로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게 2번 문제입니다. 그러면 1000대를 생산했을 때인 경우니까 2번은 1식에서 얼마를 대입하면 되냐면 x에다가 1000을 이렇게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식이 이렇게 바뀌겠네요. 1000분의 f 1000이 될 것이고 그러면 15 플러스 1000분의 100입니다. 그럼 계산하시면 15 플러스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이니까 0.1이니까요. 15.1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이 15.1입니다. 라고 쓰면 틀려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돼. 생산 비용이고요. 1번에서 구한 식은 얘는 생산 비용이에요. 결국은 얘는 한 대당 생산 비용이 15.1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주어졌냐면 판매할 때는 자 여기 볼게요. 판매 가격은 생산 비용의 120%로 설정한다라고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한 대당 생산 비용이 아니라 우리가 찾는 건 한 대당 판매 비용입니다. 라고 요식을 따로 찾아줘야 되고 판매 비용은 몇 퍼센트 되는 거라고요? 120%로 늘리는 거라고요. 120%는 몇 배 해줘야 돼? 1.2배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답은 15.1에다가요 1.2를 이렇게 곱하셔야 됩니다. 요 값이 우리가 찾는 답이에요. 저는 이 정도는 암산이 안 돼서 15.1과 1.2를 구할게요. 2, 0, 3, 1, 5, 1 그러면 18.12입니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래서 요번 2번 답은 18.12 문제에서 단위가 안 주어져 있죠? 단위가 안 주어져 있으니까 그냥 18.12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3번 보겠습니다. 만일 X대를 생산하였다면 판매 가격은 얼마로 설정돼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그러면 결국 뭐만 해주시면 돼요? 요식에서 1.2만 하면 되겠네요. 제가 3번을 밑에다가 풀게요. 얘는 이제 일반화하라는 거죠. 2번 식을 일반화하면 자, 한 대당 생산 비용은 여기 1번이었어요. 구하시면 요거였습니다. 15 플러스 x분의 100이었어요. 그러면 한 대당 판매 비용은 뭐예요? 곱하기 1.2배를 해줘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15 플러스 x분의 100에서 1.2를 곱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15 곱하기 1.2 하면 요거까지는 암산이 되네요. 18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플러스 x분의 1.2를 곱하면 120입니다. 라고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요번이 3번 답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 갈게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문제 6번. PX는 X년의 건강관리로 소비한 소득의 비율을 나타내고 라고 주어졌어요. 그리고 FX는 IX네요. IX는 X년의 소득을 나타냅니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케이스인 거예요. I에다가 2020을 집어넣으면 이건 연수인 거죠. 요걸 집어넣었을 때 뭐 예를 들면 1000만 요렇게 나오는 거고, 이건 뭐예요? 단위가 원인 거예요. 여기 집어넣는 단위는 년인 거죠. 그래서 2020년에 소득을 나타내는 식이 IX고요. 그 다음에 PX를 이제 잘 해석하셔야 돼요. PX는 소득의 비율이래요. 무슨 소득의 비율이냐면 내가 번 소득 중에 건강에 쓴 돈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금액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로 나와야 되냐면 0과 1 사이의 숫자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P2020입니다 라고 하면 0.2 라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2020년에 내가 번 소득 중에 건강관리에 투자한 비율인 거예요. 0.2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2020년에 건강관리에 쓴 돈 얼마일까요? 2020년에 소득이 1000만 원이었어요. 그죠? 2020년에 건강관리에 쓴 비율이 1000만 원에 0.2만큼 쓴 거예요. 비율이니까. 여기서도 퍼센트는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1000만 원에 0.2인 거예요. 이게 사실 뭘 의미하는 거다? 20%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20%를 쓴 거예요. 1000만 원에 20%예요. 그럼 얼마예요? 200만 원을 뭐에 쓴 거냐면 건강관리에 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H가 요거죠? 다 왔습니다. 펜이 없어서 이거 일단 쓸게요. 이걸로. X년에 건강관리 비용은 어떻게 구하는 거죠? 이거죠. X년의 소득 곱하기 X년의 건강관리 소비한 소득의 비율. 이걸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곱하면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별거 없네. 우리가 찾는 HX는 뭐냐면 저 IX에다가 소득에다가 누구를 곱하면 돼? 저 PX요. 곱하면 답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밑에 요거 구한 것처럼. 별거 아니죠. 그죠? 얘는 요 문제만 잘 이해하셨으면 됐을 겁니다. 네. 잘 이해가 되셨나요? 오늘은 별거 없었죠. 그죠? 생각열기만 푸실 수 있으셨으면 됐어요. 사실은 처음에 제가 한 10분간 했던 생각열기와 마지막에 이 문제 푼 것만 이해되시면 두 함수가 주어졌을 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냥 식에 그대로 대입하면 된다더라 인 것입니다. 다음 시간은 요거보다 조금 더 나간 합성함수와 역함수에 대한 개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혹시 강의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좀 더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